한동훈표 혁신바람, 공천 혁신바람 어떻게 된 것인지 같이 알아보시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이 PK 중진 의원들 가운데 험지 출마를 요구한 사람은 두 사람인데요. 하나는 이제 부산시장을 지낸 서병수 의원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경남지사를 지낸 김태호 의원입니다. 둘 다 사실은 중진이고 거물이죠. 그러면서 서병수에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산 북강서갑, 그리고 김태호에게는 영남 양산을 김두관 의원 지역으로 출마를 부탁했다, 이렇게 덧붙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말 한동훈표 공천 혁신을 해서 부산으로부터 지금 혁신바람을 일으켜서 그것을 서울로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 이것을 지켜보는 것이 이번 총선의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2024년 2월 6일 화요일 허민의 뉴스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 2월 6일은 전국적으로 좀 흐린 날씨가 많은데요. 그렇지만은 날씨는 비교적 덜 차가운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걱정하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는 양호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건강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월 6일 화요일 허민의 뉴스쇼 첫 번째 주제는 한동훈표 공천 혁신 회오리가 되겠습니다. 네, 한동훈표 공천 혁신이 정말 어마어마한 회오리 바람을 몰고 올지 이미 부산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선거에서, 총선에서 어느 정당이 승리를 하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혁신, 두 번째는 통합, 그리고 세 번째는 상대의 실수를 이용하는 이제 반사 이익, 이 세 가지가 되겠는데 그 중에서 두 가지를 꼽으라 그러면 혁신 그리고 통합이죠. 하나만 꼽으라, 통합을 꼽는 사람도 있고요, 혁신을 꼽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 시점에는 통합보다 혁신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동훈표 혁신바람, 공천 혁신바람 어떻게 된 것인지 같이 알아보시겠습니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이 영남 다선 의원들, 중진 의원들, 일부 의원들에게 좀 민주당이 의석을 점하고 있는 지역으로 가서, 즉 험지에 가서 출마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요청을 다 받아들일지 이미 이제 일부 의원은 받아들인 것 같고요. 이러한 혁신 바람이 경부선을 타고 부산으로부터 시작해서 과연 수도권 서울로까지 도달할 수 있을지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이 PK 중진 의원들 가운데 험지 출마를 요구한 사람은 두 사람인데요. 하나는 이제 부산시장을 지낸 서병수 의원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경남지사를 지낸 김태호 의원입니다. 둘 다 사실은 중진이고 거물이죠. 서병수 의원은 부산 진갑이라고 하는 지역구에서 5선 의원을 한 인물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부산시장을 지냈고, 김태호 의원은 지역이 좀 깁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경남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이 지역 네 군데를 이제 묶어놓은 이 지역에서 3선 의원을 지냈고요. 그리고 경남도지사를 했고,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는 국무총리에 지명이 돼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던 중에 이제 뜻하지 않은 걸로 낙마를 하게 된 이력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정도로 정치적 거물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지역구를 좀 바꿔서 이제 좀 당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세로, 네, 어려운 지역구, 즉 상대가 있는 지역구로 가라, 이렇게 주문을 했다고 해요. 서병수 의원에게는 이제 같은 부산 내에 하시는 민주당 의원 전재수 의원이 자리하고 있는 부산 북감서갑 지역이 될 텐데 그 지역이 지금 험지로 이름이 나 있습니다. 전재수 의원이 워낙 거기서 지역구 관리를 잘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걸로 좀 가달라. 여기 대해서 서병수 의원은 당의 요청을 받아들이겠다, 이런 식으로 답을 한 거로 제가 취재를 했고요. 그리고 김태호 의원에게는 역시 이제 민주당 현역 의원이 이제 지역구로 있는 곳으로 가달라고 했는데, 김태호 의원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아직은 좀 고민할 시간을 좀 달라. 사실은 이제 김태호 의원이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당에 이제 공천을 받지 못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이 지역에서 당선이 됐거든요. 이 지역의 지금 민주당 현역 의원은 김두관 의원입니다. 김두관 의원도 아마 입지전적 인물이죠.
뭐 이렇게 그 시의원 뭐부터 시작을 해서 쭉쭉 올라와서 결국 이제 경남도지사까지 하고 내무부 장관, 예,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지냈고요. 민주당에는 뭐 친문계로 유명한 정치적 거물인데 이 사람 지역구로 가서 꺾어달라고 했는데 지금 김태우 의원은 나를 무소속으로 뽑아서 키워준 우리 지역 구민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만도 없고 해서 좀 고민할 시간을 달라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한동훈 오늘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6일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당이 국민을 위해서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선민 후사와 헌신이 필요하다. 꼭 이겨야 할 곳, 치열한 승부의 장에 많은 실력 있는 분들, 중량감 있는 분들이 나가주시는 것이 국민의힘이 국민으로부터 선택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장동혁 사무총장, 이게 뭐 어쨌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 되면서 임명한 사무총장이죠. 같은 날 오늘 국회에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치 신인이 이기기 힘든 지역에 당 중진이 가서 희생해 준다면 선거에서 또 하나의 바람이 될 수 있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서병수에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산 북강서갑, 그리고 김태호에게는 영남 양산을 김두관 의원 지역구 출마를 부탁했다 이렇게 덧붙입니다. 장동혁 의원은요, 여러분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요즘 뭐 사무총장이 돼서 사무총장인가 알고 있지만은 이 사람은 지금 2022년 재작년 6월 보궐선거에서 당선이 돼서 초선 배지를 단, 초선도 아니고 이제 뭐랄까 0.5선 의원입니다. 0.5선 의원인데 발탁 인사를 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무총장이야. 이 사무총장이라는 직위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사무총장이 중요하지만 0.5선의 사무총장이 어떻게 당내 정말 거물, 정치적 거물 중진 의원들한테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의중이 담긴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장동혁 사무총장의 주문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메시지인 거죠. 자, 또 한 사람이 또 여기서 끼어들었어요.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 정영환 위원장이죠. 이분이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많이 수고해서 다선 의원이 됐지만 또 당의 혜택을 받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당이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므로 우선적으로 나서서 좀 어려운 데를 가서 한 지역구라도 이길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특히 공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 사람이 누굽니까? 당대표, 지금으로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죠. 그다음에 사무총장, 그리고 공천관리위원장이에요. 이 세 사람이 공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굉장히 복잡한 얘기를 아주 줄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수도권이 승부처잖아요. 그만큼 영남 지방에서도 PK,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선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몇 석을 잃으면 수도권에서 몇 석을 더 따내야 되는데 지금 수도권 선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여당에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부산 선거, 경남 선거를 되도록이 많은 의석수를 건져내기 위해서 말하자면 이제 전략적 지도를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이런 주문이 들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건은 이러한 한동훈표 혁신바람, 혁신풍이 과연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면서 부산에서, 경남에서, 경기로, 서울로, 수도권으로 진격해 올 것인가. 네, 이 문제죠. 장동혁 사무총장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략적으로 승리가 필요한 지역에 헌신할 분이 필요하다면 대통령실 참모뿐 아니라 어떤 분에게도 헌신을 부탁할 생각이다. 아주 뭐 당사자들이 들으면 무서운 발언입니다. 정의환 비대위원장도 또 덧붙입니다. 이원모 이제 청와대 용산이죠. 대통령실 비서관을 지낸 사람인데 등 윤석열 정부 출신 인사들이 양지에 출마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런 질문을 받고 지원하는 건 자유다. 근데 한번 살펴보겠다. 또 공관위원들이 같이 논의해 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지를 둔 거죠. 이거 바꿀 수 있다는. 그러면서 이제 대진표가 이제 확정이 되는 것 같고 특히 예민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그런 공천이 될 수 있게 해나갈 생각이다. 자, 용산 참모들이 양지를 찾아서 이게 출마하려고 한다라고는 따가운 논청에 대해서 공관위원장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 저는 김경률
비대위원의 불출마 사건을 좀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김경률 비대위원이 불출마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입지가 저는 넓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경률 비대위원은 사실은 마리 앙뚜아네트 발언 뭐 이런 발언 때문에 사실 용산과 좀 각을 세웠고 그다음 뭐 어쨌든 윤 대통령 부부가 조금 상당히 거슬렸다 이런 뭐 보도도 있었고 저도 뭐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간의 충돌이 결국 이제 김경률 비대위원의 이제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부부의 이제 그 명품백 관련한 사과 주문과 관련해서 이견 때문에 그 충돌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윤한 충돌이라고 하는 게. 네, 이런 시점에 김경률 비대위원이 마포을의 출마를 포기하고 내가 출마하지 않고 비대위원에 힘쓰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즉 윤한 갈등, 윤한 충돌의 그 관건이 됐던 계기가 됐던 그 자기가 스스로 불출마를 선택함으로써 그 꺼림직한 상황을 제거하겠다 이런 것을 내보인 거거든요. 김경률은 민주주의자입니다. 제가 보기엔 정말로 확실한 자유민주주의에 투철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런 자기의 어떤 마포울 출마를 둘러싸고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손들어주고 한 거 이제 사천 논란 뭐 이런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그런 과정이 비민주적이었다라고 한 지적이 부담스러워서 이걸 떨쳐버리고 싶었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윤한 충돌의 원인을 제공했던 자기로서는 그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즉 스스로 출마를 포기함으로써 한동훈 위원장 주도로 당 주도로 이 공천을 이게 챙겨갈 수 있도록 한동훈 위원장에게 프리핸드 즉 재량권을 준 측면이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불출마에 힘을 입어서 한동훈 위원장과 또 정영환 공관위원장 그리고 장동혁 사무총장 이런 사람들이 그 중진 다선 의원들의 험지 출마를 요구하고 또 대통령 용산 참모라 하더라도 국민 눈높이에 따라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문제는 2명입니다. 참모들 중에 주진우 전 법률비서관 그리고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인데요. 주진우는 부산에서도 강남이라고 불리우는 해운대 갑 지역에 출사표를 썼습니다. 여기는 이제 하태경 의원이 3선을 한 곳인데 하태경 의원이 빠졌잖아요. 지금 서울로 이제 출마한다고 올라왔고 거기 이제 무주공산이 된 지역인데 여기에 주진우 법률비서관이 거기에 나서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인데 대통령 두 분 다 뭐 핵심 측근이죠. 근데 이원모 비서관은 강남을에 출사표를 던진 겁니다. 강남을 속된 말로 그냥 뭐 막대기만 꽂으면 국민의힘에서 당선이 될 지역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 여기 또 한 사람이 있죠. 박진 전 외교부 장관. 전직 장관을 지내고 정직 용산 그 대통령실 참모를 지낸 사람들이 그 노른자의 땅 양지를 쫓아가서 어떻게든 그냥 거저먹기로 국회의원 되겠다고 이렇게 나선 거에 대해서 국민의 눈총이 따갑지 않습니까? 난 이 두 용산 참모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말 그러니까 한동훈 표 공천 혁신을 해서 부산으로부터 지금 혁신 바람을 일으켜서 그것을 서울로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 이것을 지켜보는 것이 이번 총선의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